시작을 해볼게요. 네. 일반용 훈련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총 훈련 프로그램, 훈련 모드가 치료 프로토콜이 세개밖에 없어요. 휴식과 주의력과 집중력. 이거를 그 뇌파로 분류하면 알파파랑 SM알파, 그리고 저베타파, 로베타라고 불리는 저베타파 세 가지의 훈련 모드가 있는데, 의료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프신 분들, 환자분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 신호 체계가 훨씬 더 섬세하게 좀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 모드가 3개가 아니라 8개로 더 늘어나게 돼 있고요. 훈련 모드가 많다는 거는 임상 사례가 없으면, 통계치가 없으면 훈련 모드를 많이 둘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두뇌갈사 2급을 수강하신 분들은 좀 이해를 많이 하셨을 건데요.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탭에 설치해서 나가게 돼 있고요. 일반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버전이라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탭의 그 제품의 사양은 삼성 갤럭시 탭을 하고 있고요. 그 의료용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큰 화면으로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제 병원에 납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작은 화면보다는 큰 화면이 낫겠다 싶어서 본사에서는 뭐 이 탭에 대해서는 제품 마진이 거의 없습니다. 설치해서 나간다는 개념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팅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일반용과 같습니다. 단지 치료 프로토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뭘로 설정하느냐에 좀 차이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문서로 다 나가요. 솔루션에 대해서 특히나 어떤 특정 질병과 증상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미 20년 이상의 업력과 100만여 건의 임상 데이터 통계치가 있기 때문에 특정 증상과 질환,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불면증이다. 이 사람이 이미 그 불면증에 관련된 수면 유도제를 수년 동안 복용을 하고 있고, 기타 다른 병원에서도 불면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불면증이 확실한 거잖아요. 이렇게 진단을 받거나 이렇게 확실한 증상에 대해서는 이미 나와 있는 그 훈련 치료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물론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그 다수의 증상과 질환, 흔히 유명한 다수의 어떤 증상과 질환에 대해서는 이미 치료 프로토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솔루션 제공한 그대로 이 증상에 대해서는 어떤 훈련 모드를 설정을 하고 어떤 훈련을 얼마 동안 시간을 시켜야 된다는 게 이미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시키시면 돼요. 연구하시거나 공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로 피드백, 특히나 뉴로 하모니 저희 MD 훈련 프로그램은 비약물 치료, 그리고 비약물 치료다 보니까 또 나의 뇌파에 최적화된 상태의 피드백을 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적의 맞춤식의 훈련을 제공을 합니다. 개인별 맞춤식. 나의 뇌파를 읽고, 나의 뇌파를 알려주고, 나의 뇌파에 따라서 스스로 조절하는 기법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헬스장 가서 똑같이 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현대에 이르러서 가장 건강한 치료 훈련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그 탭에 지금 공유해드린 화면은 제가 훈련을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그 탭의 화면을 공유를 해드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모양, 이 아이콘 그대로 저희가 본사에서 세팅을 해서 나가게 돼 있고요. 하나투스 의료회원 관리자 앱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앱을 누르시면 한번 눌러볼게요. 제 거로 이미 그 접속을 해놨어요. 기간 코드 나오고요. 그다음에 병원명 나오고 또 원장님 성함 나오죠.
그래서 회원에 대해서 쭉 뜨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의료 회원 관리 앱은 PC 버전, 즉 노트북이나 일체형 PC에서 접속하시는 그 의료용 훈련 관리 페이지랑 동일한 화면입니다. 같은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관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그 환자의 훈련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미 뇌파 검사를 진행한 이후에 훈련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뇌파 검사를 하고 나면은 이 환자분의 훈련 치료 프로토콜이 정해지잖아요. 정해집니다. 특정 증상과 질병에 대해서도 선택이 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나온 결과치에 의해서 혹은 환자가 주되게 불편하고 아프게 호소하는 증상, 무거운 증상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그 처음에 증상지에서 그 뇌파 측정할 때 주증상에 이미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훈련 프로토콜이 정해집니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훈련을 진행하시면 돼요. 근데 따로 훈련 프로토콜을 설정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 환자 등록을 한 이후에 뇌파 측정을 하셨기 때문에 연동이 됩니다. 훈련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요.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뉴로하모니 1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용 훈련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MD라고 돼 있죠. MD라고 돼 있습니다. 뉴로하모니 1으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뉴로하모니 1을 들어가시면요. 좀 훈련 프로그램 진행 방법은 같습니다. 일반용이나 의료용이나 같지만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그 큰 차이점, 특장점을 들려면 의료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훈련 치료 프로토콜의 개수가 다릅니다.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딱 3개밖에 없고요. 의료용 같은 경우는 8개나 있습니다. 8개나. 훈련 치료 프로토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통계치가 없으면 치료 프로토콜을 그렇게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저희가 업력이 그만큼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통계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은 오늘 워크숍 때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내년에 저희가 종합병원과 함께 임상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최소한 3군데 이상의 그 상급병원, 종합병원과 함께 저희가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라서 더욱더 훌륭한 디지털 치료제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료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브레인헬스 1에 들어왔어요. 기관 코드를 클릭을 하셔야죠. 기관 코드는 해당 병원의 원장님들이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에 다 떠 있고요. 저는 굉장히 심플하게 하려고 그냥 0 4개로 설정을 했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환자번호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환자의 그 주민번호와 이름 이렇게 제가 그 세팅을 임시적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면 7을 누르면 이게 나오네요. 저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로그인 누른 다음에 이미 밴드를 켜놓은 상태예요. 전원을 켜진 상태에서 커넥을 누르시면 뉴로하모니 연결하고 연결 완료가 정상적으로 된 이후에 이런 초기 화면이 작동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엑스 1 같은 경우에는 총 6가지의 훈련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훈련 프로그램의 그 큰 덩치, 큰 테마 입장으로서는 총 5가지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브레인엑스 1, 2, 3, 그리고 성장 호르몬, 그리고 호르몬 밸런스. 큰 테마로는 5가지가 총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 반드시 이제 작동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호흡 훈련과 이완 훈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 없는. 그래서 훈련을 특정 증상과 질병, 질환에 따라서 훈련을 얼마 정도 시켜야 된다는 솔루션은 저희가 다 서류로 드리게 돼 있습니다. 제공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의사분들에게 다 전달을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수강하시는 그 의료용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저희가 다 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훈련 프로그램이 되게 많은데요. 어떤 그 솔루션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든 순서가 절대 바뀌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뇌파 훈련을
하시든 첫 번째로 무조건 호흡이 먼저입니다. 호흡. 근데 이 부분을 귀찮다고, 아니, 그냥 숨만 쉬는데 호흡만 하는데 뭐가 나아? 뭐 증상이 개선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두뇌과에서 2급에서 조금 더 이제 좀 정교하게 배우실 거예요. 왜 호흡이 중요한지. 간단하게 심플하게 지금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저희 뇌파 훈련, 뉴로하모닉 뇌파 훈련에서 말하는 호흡 훈련은요, 조식호흡법을 사용을 합니다. 조식호흡법. 이거는 저희 그 한국 그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전통호흡법이에요. 되게 이양 선생님부터 내려오는 그 호흡조차도 그냥 하나 이루어진 게 없어요. 박사님은 어떤 굉장히 그 연구의 그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그 조식호흡법의 특징은 뭐냐면요.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이마시는 숨의 길이, 초가 되겠죠. 그래서 최초의 초는 저희가 이제 3초 정도, 3초가 이제 기본 세팅이 돼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초기화면 클릭을 하시면 저는 일단 그 훈련 치료 프로토콜을 이제 알파바로 설정을 좀 해놨고요. 보시면은 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시간을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5분부터 20분까지 5분 단위로 설정하게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못해도 10분 이상은 다 훈련을 하게끔 다 저희가 권장을 하죠. 이것마저도 저희가 솔루션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같은 훈련이어도 10분 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20분 이상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이제 보여드리는 입장이니까 5분으로 일단 세팅을 해볼게요. 호흡 시간을 클릭을 하시면 3초부터 10초까지 다양하게 들숨과 날숨의 길이 조절을 이제 클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3초부터 클릭을 하시게 돼 있고요. 세팅이 돼 있어요. 3초 들이마시고 3초 내뱉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핵심은 뭐냐면요. 들숨의 길이와 날숨의 길이를 같이 하되 이 호흡을 다 사용하셔야 돼요. 너무나 잘 공감하시겠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성격이 급해요. 급하다 보니까 그 호흡을 하시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방법을 안 알려드리면 그 3초를 충분히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스타트를 몸과 누르시면 마음의 긴장을 풀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이렇게 소리가 울리지는 않으시죠? 제가 두 개를 동시에 켜놔서 네. 이렇게 3초 들이마시고 3초 내뱉고 중간에 이 볼이 목부터 반전까지 왔다 갔다 3초에 맞춰서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동을 하게 돼 있는데 3초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입으로는 호흡을 하시면 안 돼요. 입 호흡하시면 안 되고 코만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유는 자, 입으로 호흡하시면 거름 장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필터가 없습니다. 그 공기가 데워지지 않고 공기 속에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게 산소인데 이런 물질들이 데워지지 않고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부의 공기가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름 장치가 없어요. 먼지를 거른다든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거른다든지 그런 장치가 없는데 코로 들어오는 공기는 코 안에 포털도 있고 점막도 있고 여러 겹에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 거름망의 필터 역할을 해요. 코가. 그래서 걸러서 공기가 그리고 따뜻하게 데워져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호흡을 하실 때는 반드시 입은 다물고 코로만 호흡하셔야 됩니다. 들숨과 날숨의 길을 같이 하시면서 충분히 3초를 다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3초 동안 충분히 들이마시고 3초 동안 충분히 내뱉고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유튜브에도 이미 나와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저희가 이 코로 들어오는 호흡을 왜 중요하냐면은
뇌가 공급받는 이 영양분이 산소와 포도당이에요. 두 가지 물질입니다. 산소와 포도당인데 산소는 저희가 호흡으로서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산소가 아니라 양질의 산소를 공급받는 게 중요한 거죠. 이왕이면. 그래서 저희가 물도 알프스 산맥에서 얻은 물을 비싼 돈 주고 마시는 거잖아요. 옛날 시대에 생수를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 옛날에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이제 물도 생수도 돈을 주고 마시는 그리고 양질의 산소, 깨끗한 산소도 알프스 산맥에 그렇죠? 깨끗한 자연 환경에서 얻는 산소도 돈을 주고 사 마시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요, 돈 주고 사 드시지 않으셔도 돼요. 3초 동안 이 조식 호흡법에 맞추셔가지고 들숨과 말씀의 길이를 같이 한다면 얼마든지 뇌로 충분한 양질의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된다는 것은 양질의 에너지가 공급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훈련을,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 전에 밥은 먹여놓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없으면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충분하게 밥을 먹이고 뇌로부터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든 훈련이 다 중요하지만 뇌파 훈련 중에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뽑으라면 호흡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뇌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맑은 산소를 제공해서 뇌를 각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3초 동안 충분히 마시고 입은 다물고 코로만 3초 동안 충분히 내뱉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급하게 들이마시거나 급하게 내뱉지 않도록 충분히 사용하도록 좀 만들어주세요. 이 부분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의 11자를 누르시면 이 네 가지 형태의 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컨티뉴는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가서 이어서 할 거냐, 리스타트는 처음부터 할 거냐, 스탑 트레이는 그만둘 거냐, 이 가운데 그대로 기록을 남길 거냐, HT는 나가는 게 되겠죠. HT 해볼게요. 그 다음에 기본 훈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훈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본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훈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작업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독서를 하신다거나, 인강을 들어야 된다거나, 내가 움직임이 크게 없는 상태에서의 병행할 수 있는 뇌파 훈련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치매에 있으신 중증, 병증 말고요. 그 전혀 거동을 하실 수 없는 분들, 자율적으로 자기 의지로 뭔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은요, 병상에 많이 누워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시간 제한 없이 계속 이 기본 훈련 틀어놓는 거예요. 작업을 직접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각 훈련이에요. 저희 뇌파 훈련이, 뉴로하모니 훈련이 시청각 훈련인데 내가 소리만 들어도 되는 훈련이 청각 훈련이 이 기본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수행할 수 없는 능력이라면 아니 소리만이라도 들어라. 제발 이것만이라도 하시라. 라는 최소한의 기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측 하단에 보시면 5분부터 20분까지 시간 설정을 하게 돼 있고요. 여기서 특이점은 뭐냐면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반짝이 스티커 보이실 거예요. 반짝반짝 별표 모양 보이시죠? 이걸 클릭을 하시면 배경 훈련 모드, 시각 효과, 음성 효과, 시각과 음성에는 이미 체크가 돼 있고 체크가 돼 있다는 건 뭐냐면 시각적인 효과, 음성적인 효과를 줄 것이냐? 요거는 건들지 마시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요양병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뭔가 거동이 전혀 치매 어떤 중증에 있으신 분들이 전혀 뭔가 손가락이나 어떤 동작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이에요. 누워서 그냥 계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어떤 작업 지시를 내려도 그대로 하실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훈련을 시간 제한 없이 계속 시키게 되는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으려면 시간을 없애는 게 효과적이잖아요. 지금 5분부터 20분까지 5분 단위로 설정을 하게 돼 있는데,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그 전원 떨어질 때까지 그냥 계속 씻고 싶다. 그럴 때는 배경 훈련 모드를 체크하시고 OK 를 누르시면 우측 하단에 시간 설정이 없어지죠. 이거는 얼마든지 어떤 환자분의 상태에 맞춰가지고 설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스티커 버튼 다시 누르시고,
배경 훈련 모 다시 체크하시고 오케이 누르면 다시 우측 하단에 시간 설정 표가 나오게 되죠. 스타트 누르시면 자, 이 피드백을 잘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이 대상자로 하여금 이 뇌파 작업이 잘 되었다면 여기 데이터 값에서 요구하는 뇌파가 잘 출현이 되었다면 땡 소리가 많이 들리고요. 그때마다 땡 소리가 들리면서 화면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 기본 훈련에서는 이 동그란 구가 있잖아요. 그 동그라미가 나오게 되는데 이 원형이 땡 소리와 동시에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거는 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칭찬받는 거예요. 잘했어. 지금 이 뇌파가 나와야 돼. 그런데 잘했어. 지금 만들어낸 거야. 출연했어. 우리는 우리 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실질적으로 데이터 값에 의해서 어떤 뇌파가 출현하는지 우리가 인지할 수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뇌파 밴드를 착용하고 내가 이 뇌파 밴드가 나의 뇌파 값을 측정을 해서 나에게 알려주는 이 원리 자체가 뉴로 피드백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죠. 현재 나의 뇌파 상태를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피드백을 하면 우리 뇌가 알아먹습니다. 또 잘했대요. 아이템도 줍니다. 나중에는 저희가 식품회사도 차릴 건데, 회사에서. 그 편의점처럼 그 쿠폰을 줘요. 상품권을 줘가지고. 훈련 잘 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뭔가 그 상품의 혜택을, 동기부여를 자꾸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땡소리가 많이 들리는 게 좋다. 그리고 화면 속의 게임이 자꾸 진행이 확실하게 되는 게 좋다. 이 두 가지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뇌에서는 긍정적인 신호인 거예요. 잘했어. 너 정말 잘했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 뇌는요. 부정적인 신호에도 사실 강하긴 해요. 그런데 긍정적인 신호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인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 지금 잘했어. 그러면 한 번 또 해봐야지. 그럼 한 번 더 해봐야지. 그래서 이 같은 상태에 두고 계속 반복 훈련을 하게 되면 그 해당 데이는 뇌기능 저하가 일어나듯 해당되는 해당 그 신경망이 강화가 됩니다. 결국에는 그 부분 때문에 특정 질환과 증상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강화가 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가장 건강한 치료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하면 너무 좋아요, 사실은. 지금 의료용 판매 때문에 들어오시긴 하셨지만 저희가 일반용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 프로그램은 다 같습니다. 훈련 치료 프로토콜의 개수만 차이가 있을 뿐 훈련 프로그램의 사용처는 다 같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밴드 착용하고 뇌파 훈련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숙제하거나 인강 듣거나 혹은 학습을 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이 이 기본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뇌이완 훈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이완 훈련은요, 말 그대로 이완을 시켜주는 거예요. 릴렉스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재밌게도요, 집중력 훈련보다 이완 훈련을 훨씬 더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대인들은요, 너무나 각박한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쫓기는 듯한 항상 그 성과를 내야 하고 실적을 내야 되는 삶 속에 살고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사회입니다. 물론 OECD 어떤 선진국들이 많이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편하게 쉬게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한 번도 나의 뇌가 이완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터득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나의 뇌를 편하게 쉬게 해줬다거나 릴렉스 시켜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뇌를 쉰다는 개념 자체가 그냥 잠만이 자면 되지. 그냥 하고 있는 일 안 하고 있으면 나의 뇌가 쉬는 거지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정작 정말로 편안하게 쉬게 해준 적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명상을 많이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트를 누르시면 이완이 잘 됐다면, 릴렉스가 잘 됐다면 뇌의 전체적인 신경망을 탄력성 있게 말랑말랑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헬스 트레이너 그 PT를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실 것 같으면은 정말 이해가 빠르실 건데요. 그 PT를 받는다 해서 처음부터 막 역기 들고 막 무거운 중량의 어떤 그런 고강도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엔 준비 운동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몸 만든다고 PT 한다고 생각하면 단백질 요새는 프로테인 되게 이제 많이 복용을 하시던데 단백질 복용하고 몸에 좋은, 흡수력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한다는 의미에서는 호흡법이 그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부상을 방지하고 어떤 훈련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 운동한다는 입장에서는 이완 훈련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쫙쫙 펴주는 유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그 어떤 그 치매에 걸리시는 어르신분들은 이 정말 이완 훈련이 잘 안 돼요. 물론 모든 훈련이 잘 안 되지만 특히나 이완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뇌가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쪼그라들어져 있고 면적이 좁아져 있고 굉장히 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사고가 너무 단단하다, 하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사람이 딱딱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사고가 유연하지 못할 때 딱딱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집쟁이, 그죠? 너무 완고하신 분들 이완 훈련 잘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 그 참석하신 분들은 다 훈련을 해보세요. 나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완 훈련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완 훈련이 잘 됐다면 수저가요, 확 구부러져요. 구부러질랑 말랑, 구부러질랑 말랑 이거는요, 여기에 관련된 뇌파가, 이완과 관련된 뇌파가 편안하게 하세요. 간헐적으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편안하지 않은 상태의 뇌파가 출현했을 때는 편안하게 하세요 라는 멘트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집중시키는 거죠. 어텐션 하는 거죠. 주목시키는 거죠. 산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수저가 확 구부러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 이렇게 구부러질랑 말랑한 거는요. 뇌파가 띄엄띄엄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간헐적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저가 확 구부러져야 돼요. 이래야 점수도 많이 올라가고. 자, 땡소리가 들리는 거는 관련된 뇌파가 출현하긴 했지만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도 경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도 드는 거, 역도. 우리가 그 역도 선수가 그 대회 출전하잖아요. 그러면 점수를 취득하려면, 점수를 얻으려면 단발적인 힘을 습관적으로 확 끌어올려서 여기 목까지는 걸쳤다는 거죠. 목까지는 걸쳤는데 말하는 수가 5점 만점이 나왔네요. 목까지 걸쳐놓고 목까지 걸친다 해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죠. 번쩍 들어서 요구하는 초가 있습니다. 최소한 몇 초 동안은 번쩍 들어서 유지해야 되는 힘을 보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통과 혹은 점수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 뇌파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간헐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피드백을 줘야 되기 때문에 땡소리는 들려줍니다. 발생했어? 맞아. 지금 발생했어? 맞아, 맞아. 그런데 수저가 확 구부러지지 않았다는 거는 시각적인 효과로 연속적으로 발생하진 않았어. 띄엄띄엄 발생하진 않았지만, 뛸 때 띄엄띄엄 발생하긴 했지만, 연속적인 힘은 발생하지 않았어. 너무 약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뇌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는요, 너무나 똑똑해요. 내가 지시하지 않아도요, 이걸 다 알아챕니다. 이거를 조금 더 전문적인 입장으로 인지가 일어난다고 하죠. 알아채는 과정 속에서 반복 학습이 일어나면 그 상황을 개선시키려고, 향상시키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뉴로 피드백의 효과예요. 딱 빠져나가게 해볼게요. 자, 내기 훈련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수족 고부러뜨는 걸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폭죽을 서드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훈련 방법과 효능 효과에 대해서는요, 유튜브로 다 제작이 이미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다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완이 잘 됐다면 폭죽이 막 터져요. 땡땡 소리가 들리면서. 그래서 땡 소리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것이고, 폭죽도 이왕이면 많이 터져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훈련과 내 이완 훈련 1, 내 이완 훈련 2까지는요, 다 이완과 관련된 훈련입니다.
이완과 관련된 훈련이에요. 그래서 효능 효과는 세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기본 훈련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쳐다보지 않고 소리만 들어도 된다라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집중력 훈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집중력 훈련은 자, 땡소리와 동시에 슛 버튼을 클릭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30개의 화살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땡소리와 동시에 슛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오른쪽에 슛 버튼이 있죠. 그래서 뇌파 조절이 마찬가지로 잘 되었다면 반역한 정중앙에 맞게 돼요. 내가 땡소리와 동시에 클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중앙에 맞지 않고 다른 곳에 맞았다면은 점수도 낮을 뿐더러 이거는 뇌파가 마찬가지예요. 이완훈련과 마찬가지로 간헐적으로 발생한 거예요. 연속적으로 출현하지 않고 드문드문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땡소리와 동시에 슛 버튼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작업을 하셔야 돼요. 운동 피즈에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운동 기능에 상실이 오신 분들, 파킨슨이라든가 마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많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치매에 걸리신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24개를 처음에 그 제공되었던 30개의 화살을 다 소진하고 나면 보너스 화살이 제공이 되는데 그것도 이 시간 내에 너무 빨리 끝나게 되잖아요. 그럼 자체 종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뇌파 훈련 대상자는 이 집중력 훈련을 수행할 수 없는 능력이구나 라고 편안하게 그냥 빨리 하세요.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프로그램에 오류가 아닙니다. 이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프로그램을 시간이 다 되지 않았는데 빨리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이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뇌파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증상과 질환이 있는 방향의 손으로 슛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내가 오른쪽에 마비 증상이 있다. 오른쪽에 수전 증상이 있다. 오른쪽에 파킨슨 증상이 있다. 오른쪽에 안면마비 증상이 있다. 그러면 오른손으로 클릭을 하시는 거고. 증상이 있는 손의 방향으로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슛 버튼이 오른쪽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증상과 질환이 없다고 칠 것 같으면은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반대 손으로 슛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우리 뇌는 반대로 신경 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왼손으로 들어오는 이 자극은 우뇌를 자극하고요. 오른손으로 들어오는 이 신경의 자극은 왼쪽, 그러니까 좌뇌로 자극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의 대부분은 그 오른손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좌뇌가 훨씬 더 많이 발달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증상과 질환이 없다면 왼손으로 자극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더 디테일하고 섬세한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억력 훈련은요, 마찬가지로 시간 설정하게 돼 있고요. 스타트 버튼 누르시면 두 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온 순서대로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 나왔었죠? 보이시나요? 말하면서도 저는 봤어요. 두 개부터 9개까지 나온 순서대로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죠? 요거, 요건가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와중에도 땡땡땡 소리가 편안하게 들린다는 거는 하세요. 이 뇌파 훈련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 2개부터 9개까지 칸의 개수가 맞추면 맞출수록 점점 더 늘어나요. 늘어나고 9개까지 다 맞추고 나면은 아래 행성 배열판이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이제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2단계부터는 다시 2개부터 시작을 하고 난이도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 기능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셔요. 특히나 그 기억력에 뭔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 치매부터 치매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학습 능력에 뭔가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좋은데 이것도 연령별로 조금 차등을 두시면 좋아요. 이 행성 기억력 훈련 같은 경우는 좀 그 어린 친구들은 잘해요.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하다 보면 금방 익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갸가 갸 같은 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색깔 구분이 잘 안 되셔요. 색깔 구분이 잘 안 돼서 아니 아까 처음에 나온 거랑 두 번째 나온 거랑 뭐 똑같은 거 뭔 차이냐. 프로그램 탓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제가 지금 이 두 번째로 이어서 소개해드릴 두더지를 잡는 기억력 훈련이 있습니다. 그걸로 시켜드리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어린 친구들 시켜주면 굉장히 재밌어 하고요.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이걸로 많이 해보세요. 효능 효과는 당연히 기억력을 높여주고요. 단기 기억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기 기억력 아니에요. 단기적인 기억력과 관련이 있고 해마를 강화를 시켜줍니다. 특히나 단순한 기억력이 아니고요. 저희가 포토 메모리얼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이미지 그대로 톡 암기하게 하는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특수훈련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병원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특수훈련 프로그램으로 속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프로그램에 얘가 기초가 돼요. 초석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뉴로 하모니 3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기관 코드 기억해 놓으셨다가 저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빵빵빵빵으로 해놔요. 우리 병원에서만 쓸 거니까 커넥 누르시고 물론 이 탭도 다 와이파이가 연결돼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밴드도 다 연결돼 있어야 되고요.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추가로 팁으로 말씀드릴 거 제가 밴드를 착용하진 않았어요. 어, 의료용 밴드를 착용하지 않았지만 계속 피드백이 되고 있죠. 땡땡땡 소리가 들리고 있죠. 아니 네파 밴드도 착용하지 않았는데 왜 땡땡땡 소리가 계속 들리죠?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고요. 자, 이 뇌파 측정기, 이 전극상에서 측정되는 이 신호가요. 굉장히 섬세하고 미세하고 약한 신호까지 추출해내는 증폭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파라는 게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우리가 두피상에서 측정을 하잖아요. 이마에 부착을 하는데 자, 일단 이마에 피부를 뚫고 들어가야 되죠. 뇌파를 측정하려면 이마 뚫고 표피층 이 표피층 뚫고 들어가야 되고 진피까지 뚫고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두개골 뚫어야 되죠. 두개골 지나서 뇌를 감싸고 있는 세 가지 막이 있어요. 이 내용도 이제 2급에서 다 배우실 건데 세 가지 막을 다 통과하고 나면 또 뇌를 최종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뇌수막 물이 있습니다. 뇌척수액이라서 뇌수막이 있습니다. 수막. 물로 이제 완충장치 역할을 해요. 뇌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물도 뚫고 들어가서 뇌의 겉표면 쭈글쭈글하게 주름으로 돼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의 모양,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데요. 그 피질에 뚫고 들어가서 그 피질 사이에서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굉장히 미세한 이 세포와 저 세포, 즉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기 신호 값이 뇌파입니다. 그거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뇌파 측정기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굳이 착용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왜 땡소리가 되면서 피드백이 되느냐. 주변의 모든 공기의 흐름, 제가 지금 바로 옆에 놔두고 또 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할 때 이 공기의 흐름이 또 달라질 거잖아요. 제가 제스처도 취하고 있고 움직일 때 나타나는 공기의 흐름, 그리고 주변에 흐르는 자파, 이 모든 것을 얘가 다 불러들이고 다 읽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데이터 조건에 맞는 신호가 발생했을 때 땡소리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뇌파를 읽은 건 아니죠. 공기 흐름을 읽은 거죠. 이만큼 예민하고 굉장히 섬세한 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신뢰값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고장난 게 아니에요. 이거 찰칵하는데 왜 소리가 나요? 이거 고장난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예민한 장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레인헬스 3에서는요. 확장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브레인헬스 1에서 확장된 버전, 집중력 훈련 1, 2가 있고요. 공간지각, 주의력, 기억력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섬세한 사용 설명은 이미 유튜브에 설명이 잘 돼 있고요. 저는 맛배기로 조금씩 좀 알려드릴게요. 집중력 훈련 클릭하시면 스타트 버튼. 자, 여기 브레인헬스 3에서는요. 시간 설정이 따로 안 돼요. 기본적으로 10분씩 세팅이 돼 있습니다. 땡소리와 동시에
이 돌 모양 있잖아요. 위에 동그란 돌이 올려져 있는데 땡 소리와 동시에 돌을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클릭. 제가 분명히 이 돌 모양의 도구 손을 터치를 했는데 거기까지 이 대포가 가지 못하고 바로 앞에 떨어졌어요. 방금 맞았네요. 깨졌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이 많이 좋아해요. 왜 내가 여기 돌에 맞춰가지고 간역에 클릭했는데 왜 돌이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바로 앞에서 꼬꾸라지냐?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원리예요. 뇌파가 연속적으로 출현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어쩌다 드문드문 출현했을 경우에 힘이 없어서 앞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로 피드백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집중 훈련 2는 이제 해보진 않을게요. 다트 맞추기예요. 얘는 조준하지 않고 화면 아무 데나 터치하시면 점수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 조절이 잘 되었다면 높은 곳에 다트가 맞춰지고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맞게 되었죠. 공간지각 훈련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공간지각 훈련은 말 그대로 공간 지각력을 높여주는 훈련이고요. 두정형과 또한 이제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 지각력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생리학적으로 조금 더 낮게 그 형성이 된다고 해요. 뇌 구조상.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 안타까운 일인데 그 김 여사 같은 분들 저도 운전을 꽤 오래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진 않지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주차를 하지 못해서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다 공간지각력과 관련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지각력은 실생활에 여러 방면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내 주변의 여러 가지 공간에 관련된 계산을 빨리빨리 추론을 해내는 거죠. 그러다 뇌의 지능과 연관이 돼 있고 자, 이 미로찾기예요. 이 미로찾기는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네모는 보석이에요. 이 길을 기억을 하셨다가 이 파란색 이 보석들을 다 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의 손가락을 통해서 이게 조절을 하시는 건데, 자, 왼손으로 이 빨간색의 이 원을 터치를 하시면은, 보시면 왼쪽으로 돌면 회전이 되고요. 오른쪽으로, 이거는 회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쭉 해놓고, 오른쪽은 방향 버튼입니다. 방향 버튼. 그러면서 왼손으로는 회전만 시키는 거예요. 오른손은 앞으로 전진키로 계속 놔두고 방향으로 계속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잘 찾아가고 있죠? 벽이 막혔네요. 저도 미로를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참 재밌게도요. 이걸 어른들한테 하라고 하잖아요. 어지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그 아이들 사용하는 그 게임 중에 마인크래프트랑 좀 비슷한 게 좀 있어요. 아이들은요, 이거 알려주지 않아도요, 한 번에 다 400점 만점을 받아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아이들은 3D 안경 입체 영화관 가서 어지럽다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어지럽다는 얘기 많이 하죠. 이렇게, 여기 막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있네요. 보석. 가면서, 먹었죠? 이렇게. 그래서 나이가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요거 좀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시켜보시고 하실만 하다면은 시켜주면 좋겠죠. 간지 강령. 전 너무 잘하고 있나요? 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력 훈련과 기억력 훈련은 두더지지 않는 훈련이에요. 스타트 누르시면 주의력 훈련 같은 경우에는 자, 선물 든 두더지를 이왕이면 클릭하시면 점수가 높습니다. 자, 주의력이라는 거는 여기서 앞에 선택적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 중에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습관 빠르게 선택하는 거예요. 어텐션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건데 여러 개의 두더지가 나왔을 때 폭탄 든 두더지를 클릭하시면 안 되고 선물 든 두더지를 클릭하셔야 점수가 가장 높다는 거. 이것도 또 순발력을 또 요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도 재밌어 하고요. 어르신들도 참 재밌어 해요. 손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기억력 훈련 보시면 자, 기억력 훈련 같은 경우에는
자, 순서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한 개부터 시작해요. 어디서 나왔죠? 조금 전에 두더지가?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5번의 기회를 줘요. 5번 틀려도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자, 보셨나요? 어디서 나왔죠? 고 한 다음에 여기서 순서대로 두더지를 잡으면 그래서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기억력 훈련 같은 경우는 개수 제한이 없고요. 무한대로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르신들 기억력 훈련을 시키면 참 좋아요. 이거 저희가 실례로 e스포츠 개념으로 기억력 훈련을 이 두더지 게임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쳤고요. 그 다음에 뉴러머니 2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기관 코드와 환자번호 입력하신 이후에 지금은 각각의 5가지 테마 훈련별로 각각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록해서 들어가야 하지만 저희가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는 이 훈련 프로그램을 통합을 했어요. 그때는 그 한 번만 그 아이디랑 패스워드 한 번만 클릭하시면 전체 모든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변경을 할 조치가 돼 있습니다. 업데이트 예정 중에 있어요. 조금 더 편리하게 저희가 접근성이 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아, 한 5분만 쉬었다가 바로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5분도 아니고요. 제가 50분에 바로 다시 이어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장면과 멘트에 따라서 적극적인 상상을 하셔야 훌륭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마찬가지로 관련돼서 섬세한 훈련 소개와 설명 사용성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다 저희가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뇌건강 1단계 같은 경우에는요, 그 명상훈련 저희가 2가지가 있어요. 뇌건강 1단계와 뇌건강 2단계가 있는데,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시간 설정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는 거. 2단계는 시간 설정을 따로 할 수 없고요. 나의 뇌파의 상태에 반응을 합니다. 나의 뇌파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면 수행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뇌파 상태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뇌건강 2단계 말씀드리는 거예요. 뇌건강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나의 뇌파가 아무리 좋지 않다 하더라도 최대 맥시멈, 최대로 15분 이상 넘지 않게끔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거 PC 버전과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저희가 업그레이드 하기 이전에 PC 버전에서는 정말로 너무나 정직하게 나의 뇌파의 상태에 이 뇌파 훈련을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말 뇌파 상태가 좋지 않은, 컨디션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2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했는데 이제 그 데이터 값을 좀 조절을 해가지고 아무리 상태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15분을 넘기지 않게 그 안에서 다 마무리할 수 있게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 내건강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훈련의 시간을 5분으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화면 속에 보이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들어가 있는 훈련 기법은 최면 효과, 이미지 테라피, 그리고 명상 훈련, 편안하게 자기 하세요. 암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상상을 하지 않으면 이한 효과에 그친다는 거. 이거 좀 기억하시고요. 위로부터 태양이 내려와요. 태양이 내려와서 땡땡땡 소리가 들린다는 거는 피드백을 받고 있는 거죠. 잘했다는 신호죠. 태양이 처음에는 크게 내려오다가 이게 뇌 속으로, 머릿속으로 들어올 때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뇌 중심부에, 정중앙부에 들어왔다가 점점 내려오게 됩니다. 적극적인 상상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감각이 섬세하시는 분들은요, 뜨겁다는 거를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상상을 적극적으로 하신 나머지 그분들은 정말 훈련이 적극적으로 정말 잘 되시는 분들이죠. 편안하게 하세요. 이것이 이제 그 병원에서도 이제 사용되긴 하지만 저희가 일반 훈련 프로그램도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상 훈련, 기 훈련, 요가 훈련 하는데 저희가 사용해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 모든 나쁜 기운들, 나쁜 에너지들이 다 소멸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이런 상상을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근데 정말 재미있었던 사연 중에 하나가요.
제가 모 사모님을 제가 이 훈련을 시켰는데 속이 안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얼른 하고 가시오. 5분만이라도 좀 훈련하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권유를 드렸고 바쁘신 와중에 뭐 한 10분도 채 안 해봤, 딱 그냥 5분 하셨나 봐요. 이 내용과 1단계를 하셨는데 여기 그 명치 있는데 가슴이 있는 데서 이 태양이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특히나 어떤 한 특정 부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태양이 잘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는 기의 혈액순환, 기의 순환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특정한 문제가 없는지 한번 들여다볼 어떤 관심도 우리가 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쁜 기운이 쭉 내려가 단전 아래로 빠져나간다라는 기운. 어떤 이런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효과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뇌건강 2단계는 따로 설명은 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시간을 따로 설정할 수는 없고 아예 뇌파에 반응한다는 거. 효능 효과는 뇌건강 2단계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더 높다는 얘기죠. 자, 호르몬 밸런스 들어가 볼게요. 호르몬 밸런스는 특정 증상과 질환이 있는 분들은 하면 좋지만은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성인분들 하면 너무 좋겠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서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신체에서 오는 모든 질병들은 호르몬의 밸런스, 균형이 다 깨져서 오는 문제들이잖아요. 내분비계, 즉 호르몬을 조절한다는 프로그램은요. 세계에 없습니다. 이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세계 최초로 저희가 선보이는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는 이거 호르몬제 얼마나 많이 투여해요. 그죠? 거기에 따른 부작용. 이에 대해서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강력하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뉴스에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저희는 정말로 너무나 가장 탁월하게 건강한 방법으로 그 개인의 맞춤식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 스타트 버튼 몸과 누르시면 마음의 긴장을 풀고 마찬가지로 호르몬 편안한 프로그램은요. 자세를 취하세요. 프로그램은 숨을 코로 나이 뇌파에 천천히 반응해요. 이것도 들이마시고 마찬가지로 나이 뇌파 상태가 아무리 안 천천히 좋아하더라도 내쉽니다. 15분 이내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상하부로부터 시작해서 몸 전체를 순환해서 호르몬이 흐르는 방향은요. 순위 천천히 들이마시고 앞에서부터 뒤로 흐릅니다. 천천히 내쉬기를 시상하부 뇌부터 몇 번 시작해가지고 반복하세요. 앞으로 와서 앞꿈치, 뒤꿈치로 와서 뒤로 흘러서 경추로 와서 시상하부 마무리. 이걸 순행 방향으로 해요. 호르몬은 신경 전달 눈을 물질은 감고 신경을 싶으면 타고 흐르고요. 감아도 좋아요. 호르몬은 혈관을 타고 흐릅니다. 혈액을 타고 흘러요. 그래서 반응을 하는 속도가 신경 전달 물질은 순간적으로 빠르게도 훨씬 더 강력하게 전달이 되고요. 호르몬은 그에 비해 속도는 좀 더 느려요. 근데 여기서 편안히 느리다는 건 숨을 우리가 고르는 체감할 정도로 동안 느린 건 아니고요. 나는 신경 파도 전달 소리가 물질이 분비되는 들리는 속도보다 훨씬 바닷가에 느리다는 와 걸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안내되는 멘트대로 마찬가지로 뉴로하모니 2, 호르몬 밸런스 성장 호르몬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은요. 여기 화면에서 보여지는 화면 그리고 안내되는 음성 멘트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상상력을 동원을 하셔야 충분한 효능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장 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장 호르몬은 호르몬과 흐르는 방향이 다릅니다. 호르몬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순행 방향이라서 우리가 호르몬이 흐르는 그 길이 앞에서부터 뒤로 흐르는 길이라면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여러 가지 호르몬 물질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성장을 시키는 특히나 키를 크게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역행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앞으로 흐르는 순행 방향이 아니라 역행, 즉 출발한 데는 시상하부터 뇌 정중심부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경추 뒤로 갑니다. 성장판을 자극을 먼저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판이 있는 뼈 마디 연결, 성장판이 존재하는 그 마디에 가야 되기 때문에 척추부터 시작해요. 경추로 시작해서 뒤로부터 앞으로 흐르고 끝납니다. 그래서 방향이 다르던 거. 아, 내가 키도 크고 싶고 호르몬 어떤 조절도 하고 싶고 두 개 다 쓰고 싶네. 하루는 호르몬 밸런스, 하루는 성장 호르몬. 안 됩니다. 뇌가 헷갈려 해요. 우리가 뉴로 피드백의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처음에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냐면은 파블로브 박사의 조건 반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 심리학. 심리학의 어떤 한 일환으로서 학습된 심리학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뉴로피드백의 그 조상이 원천으로 올라가 보면 반복 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요. 뇌가 이제 헷갈려요.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그래서 하나의 방향으로 꾸준히 훈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반복 학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 훈련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아직 성장기에 있는 친구들, 즉 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청소년기에 있는 친구들한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요. 성장판 닫히고 나면 크게 사실 의미가 없죠. 그분들은 다 호르몬 밸런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키 크는데 저희가 성장 호르몬 프로그램 많이 쓰시고요. 저희가 키 성장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좀 이제 제공을 하시면 너무나 좋겠죠. 마찬가지로 안내 음성 멘트가 들리고요. 몸과 마음의 적극적인 긴장을 확인이 풀고 보여지는 화면, 그리고 들리는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멘트에 적극적인 상상을 해야 된다. 특히나 저는 제 큰딸을 그 성장 호르몬 프로그램을 1년 숨을 연속으로 코로 돌려봤는데 지금 천천히 키가 1cm 넘게 들이마시고 컸기 때문에 자신 있게 또 이제 답변할 천천히 수 있습니다. 내쉽니다. 안내 멘트가 쭉 나오죠. 이대로 진행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요. 결과에 다 남습니다. 파나토스 의료 회원 들어가시면 훈련 내역을 눌러보시게요. 훈련 내역을 누르시면 각각의 사람별로 자, 훈련 내역이 싹 떠요. 그래서 여기서 멘탈 상태, 뇌파 변화도까지 다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훈련 모드를 가지고 이 훈련을 진행했더니 멘탈 상태가 이렇게 되고 뇌파 변화도가 이렇게 진행되더라라는 게 다 기록에 남아요. 이걸 보는 방법 또한 좀 섬세하게 유튜브에 잘 소개가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훈련 프로그램 ND, 의료용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